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엇이든 떠들어대는 떠드냐입니다. 이번 달 연휴에 휴게소에 들렀는데 망개떡을 팔더라고. 망개떡 알지? 처음 들어봐? 나는 이번에 딸기 망개떡을 샀어. 지금도 점심 먹고 집에 와서 또 망개떡을 하나 뜯었어. 근데 망개떡은 왜 망개떡일까? 아, 그 전에 망개떡 먹는 방법은? 망개잎을 벗긴다. 그리고 떡만 먹는다. 당연하지. 하나도 안 궁금했지? 나도 알아. 근데 그래도 뭔가 먹을 때는 이게 내가 먹는 게 뭔지는 알고 먹는 게 좋잖아? 그래서 말인데, 다시 망개떡은 왜 망개떡일까? 처음엔 이름만 들었을 때 솔직히 망개? 망했다라는 망인가? 개떡이랑 합쳐진 건가? 왜 이런 생각 들지 않아? 망한 개떡?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단순해서 약간 허무하더라고. 망개떡은 망개잎으로 싸서 만든 떡이라서 망개떡이래. 와, 진짜 한국 음식 이름들 보면 가끔 너무 정직해서 웃겨. 웃기지 않아? 망개잎을 싸서 망개떡이래. 그리고 송편은? 소나무에 솔잎향을 입힌 떡. 연잎밥은? 연잎으로 싼 밥. 망개떡은? 망개잎으로 싼 떡. 이름 짓는 이 방식이 정말 직관적이고 간단하지 않아? 이 떡은 뭘로 쌌나요? 망개잎으로 쌌습니다. 그럼 망개떡이네? 오, 천재신데요? 이런 느낌으로 그냥 정해졌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망개떡의 망개는 떡 종류 이름이라기보다 잎의 이름에서 따온 말이라는 거야. 망개떡은 무슨 특별한 떡반죽 이름이 아니고 망개덩굴의 잎을 사용한 떡이라는 뜻이 더 강한 거지. 근데 또 여기서 그럼 망개잎으로 아무 떡이나 싸면 다 망개떡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아? 아니야. 그건 또 아니더라. 한국 음식 이름이 참 웃긴 게 이름은 단순한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면 은근 조건이 있더라고. 그냥 떡에다가 망개잎을 쓱 얹어놓고 망개떡입니다 하면 이건 X. 아니라는 거지. 망개떡은 이미 전통적으로 망개잎에 싸서 만든 특정한 찹쌀떡 스타일로 굳어진 이름이래. 그러니까 이름은 잎에서 왔는데 지금은 거의 고유명사가 된 거지. 쉽게 말하면 비닐봉지에 넣었다고 다 포장 김밥은 아닌 것처럼 망개잎으로 쌌다고 아무 떡이나 망개떡은 아닌 거야. 여기서부터 약간 흥미로워지지 않아? 그러면 망개떡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떡일까? 이 떡은 원래 한국 남부지방, 특히 경남 의령 쪽에서 유명해진 떡이야. 그래서 의령 쪽에서 망개잎으로 떡을 싸는 문화가 생겼고 그게 점점 유명해지면서 의령 망개떡 이렇게 지역 특산물이 된 거지. 지금도 보면 의령 가서 보면 거의 대부분 망개떡집, 망개떡 원조, 망개떡 본가 이런 간판이 엄청 많대.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가봐. 왜냐면 남부산에는 망개덩굴이 비교적 많이 자라거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산에서 망개잎을 따다가 찹쌀떡을 싸서 먹기 시작했고 그게 점점 의령의 지역떡으로 자리 잡은 거지. 재밌는 건 망개덩굴 자체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 일본, 동남아 일부 지역에도 자라는 식물이래. 근데 그 잎으로 떡을 싸는 문화는 특히 한국 남부지방에 발달해서 망개떡이라는 음식이 된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또 생각해봤어. 좋아, 이름은 망개잎에서 왔어.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떡은 대체 뭐냐? 이게 바로 핵심이잖아. 망개떡 안에는 뭔가 엄청 특별한 신비의 떡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기본 구조는 되게 익숙해. 찹쌀 반죽에다가 파당금이 들어간 떡. 즉 큰 틀에서는 우리가 아는 찹쌀떡 계열이야. 여기선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아니 그럼 그냥 찹쌀떡에다가 잎만 씌운 거 아니야? 이건데 이것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뭔가 살짝 부족하거든? 왜냐면 망개떡은 그냥 다 만든 찹쌀떡 옆에 망개잎을 장식처럼 붙여놓은 게 아니고 망개잎으로 싸서 그 상태로 찌거나 익히는 과정이 들어가잖아. 이 차이가 되게 커.
왜냐하면 일반 찹쌀떡은 그냥 떡과 앙금이 맛이 중심이 된다면 망개떡은 거기에 망개잎 향이 스며든 찹쌀떡이 되거든. 그러니까 구조는 비슷해도 결과물은 그냥 같은 음식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거지. 예를 들어서 그냥 흰쌀밥이랑 대나무 통밥이랑 재료는 비슷해도 느낌이 다르잖아. 그릇이랑 조리 방식이 맛과 향을 확 바꿔버리니까 망개떡도 딱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안에 떡은 찹쌀떡 계열인데 망개잎에 쌓여서 만들어지면서 그 떡이 그냥 찹쌀떡이 아니야. 망개떡이라는 별도의 캐릭터를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이쯤 되면 사람들 꼭 묻는 게 있어. 아니 그럼 절편에 망개잎으로 싸면 망개떡 아님? 아니야. 왜냐면 절편은 아예 떡 종류 자체가 다르잖아. 절편은 맵쌀 계열이고 찰기와 구조도 다르고 보통 속도 없고 식감도 전혀 달라. 그러니까 절편에 망개잎으로 싸면 이건 그냥 망개잎에 싼 절편? 그냥 망개잎 절편인 거지 뭐. 전통적으로 말하는 망개떡은 아닌 거야. 송편도 마찬가지야. 송편은 솔잎향을 입히는 떡이지 망개잎으로 싸서 만든 찹쌀떡 구조가 아니니까 아무리 송편은 노력을 해도 망개떡이 될 수는 없어. 그럼 결국 망개떡은 잎이 뭐냐 만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안에 떡 종류와 만드는 방식까지 합쳐져야 성립하는 음식인 거지. 은근히 까다롭고 되게 생각보다 꽤 정교한 음식처럼 느껴지지 않아? 처음에는 그냥 이파리에 싼 떡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나름 기준이 빡세네. 근데 여기서 진짜 제일 궁금했던 거. 아니 세상에 잎이 얼마나 많아. 생각해봐. 단풍잎도 있고 깻잎도 있고 연잎도 있고 솔잎도 있고 이름모를 잎사귀가 사방팔방천지인데 왜 하필 망개잎이 선택된 거냐 이거지. 근데 이유를 보니까 엄청 낭만적인 이유도 아니고 현실적이야. 망개잎은 진짜 떡 포장용으로 너무 괜찮은 조건을 갖고 있어. 첫째, 크기가 넓어. 너무 작으면 떡을 못 사고 너무 잘 찢어지면 포장이 안 되고 너무 얇으면 찌는 과정에서 망가지잖아. 근데 망개잎은 딱 손바닥만 하거나 그거보다 큰 이파리들도 되게 많아. 적당히 넓어서 떡 하나를 딱 감싸기 좋지. 둘째, 두껍고 매우 질겨. 섬유질로 돼 있어. 이게 바로 핵심이야. 연한 이파리들은 예쁘긴 하잖아. 근데 찜통에 들어가면 축 처지고 찢어지고 난리 난단 말이야. 근데 망개잎은 매우 탐탐해. 그래서 떡을 감싸고 쌓고 들고 다니고 꺼내는 과정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이야. 셋째, 찹쌀떡끼리 안 붙게 해줌. 전혀 붙질 않아. 찹쌀떡 생각해봐. 얼마나 서로 붙으려고 한다리야. 근데 봐봐. 망개잎이 하나하나 사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칸막이 역할을 해서 떡끼리 들러붙는 걸 막아줘. 넷째, 향이 매우 좋아. 이게 단순 포장지와 망개잎의 차이라고 볼 수 있지. 그냥 싸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은은한 향이 떡에 배어서 엄청 향이 폭발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살짝 풀향, 숲향처럼 그냥 찹쌀떡이랑은 좀 다른데?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어. 다섯 번째, 보존에도 유리했어. 옛날엔 냉장고가 없잖아. 그러면 음식은 맛도 맛이지만은 금방 상해버렸을 거야. 얼마나 덜 상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 망개잎은 예전부터 그냥 포장용 잎이 아니고 나름 음식 보관에도 도움되는 잎으로 여겨졌어. 즉 정리하면 망개잎은 그냥 예뻐서 고른 잎이 아니고 실용성 만렙, 조선시대 만렙 잎상이었던 거지. 크기 괜찮아, 질겨, 안 찢어져, 향이 있어, 떡 안 붙게 해, 들고 다니기 너무 편해. 조선시대 친환경 밀폐 용기 수준이야. 아주 혁신적인 아이템이라고 하여 살 수 있지. 자연에서 나오는 아이템. 이게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써보니 떡 싸기에 매우 좋았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또 현실적이라서 매우 설득되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따져보면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야. 망개떡은 휴대용 찹쌀떡이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망갯잎으로 싸서 향과 보관성과 휴대용을 더한 찹쌀떡. 이게 맞지. 근데 감상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그냥 휴대용 최저가 찹쌀떡이야. 생각해봐. 일반 찹쌀떡은 손으로 잡으면 붓고 여러 개 모아두면 붓고 들고 다니면 좀 불편할 수 있잖아. 근데 망개떡은 입 하나하나에 쌓여있으니까 손에 쥐기 편해. 떡 펴면 안다. 그러니까 포장지를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고 이게 현대식으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마카롱 같은 거 생각해봐. 개별 포장 디저트야. 딱 그 칸 안에 다 들어있는 디저트들 있잖아. 근데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자연에서 이렇게 해결한 거야. 아, 정말 현명하지 않아? 어? 그래서 망개떡을 보면 옛날 사람들이 엄청 똑똑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아무리 포장이고 역사고 다 좋다 해도 결국 우리가 먹는 이유는 하나잖아. 뭐냐? 맛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망개떡 맛은 대체 무엇이 결정하느냐? 망개떡 장인들 사이에서는 망개떡은 팥이 7알이다 라는 말도 있어. 하지만 구체적으로 망개떡 맛 비중을 굳이 나눠보자면 팥 앙금이 40%, 찹쌀 35%, 망개잎 향 15%, 찐망식 10% 정도로 볼 수 있어. 이게 총 4가지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자, 찹쌀부터 보자. 찹쌀의 상태와 식감. 망개떡이 맛있으려면 일단 겉이 떡으로 쫀득쫀득해야 돼. 너무 질척거리면 안 되고 물컹하고 너무 오래돼서 굳으면 씹다가 턱이 나갈 수도 있어. 좋은 망개떡은 쫀득한데 질기지 않고 부드럽게 늘어나면서도 입안에 남는 느낌이 좋아야 돼. 두 번째는 팥앙금이야.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장인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중요해. 솔직히 말하면 망개떡은 망개잎 향이 캐릭터를 만들긴 하지만 진짜로 맛있다 별로다를 가르는 거는 팥앙금이거든. 팥이 너무 달면은 질리고 너무 밍밍하면 감동이 없고 팥 비린 맛이 나면 바로 끝장나. 좋은 팥앙금은 너무 과하게 달지 않으면서 팥의 고소함이 살아있고 찹쌀이랑 먹었을 때 균형이 맞아야 돼. 그 다음에는 망개잎 향이야. 이게 망개떡을 망개떡답게 만드는 포인트야.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향이 너무 약하면 이걸 굳이 왜 망개잎에 쌌지 싶고 너무 세면 또 떡맛을 덮어버릴 수 있어. 떡맛을 먹어버릴 수 있는 거지. 망개잎 향이. 좋은 망개떡은 잎을 벗겼을 때 향이 좋다. 딱 이 정도가 나와야 돼. 막 향수처럼 들이박는 게 아니라 은근하게 나 여기 있어요 하는 느낌. 네 번째는 찌는 방식과 수분감이야. 같은 재료를 써도 찌는 시간이랑 수분 조절이 안 맞으면 망개떡 맛이 달라져 버려. 너무 오래 찌면 떡이 퍼지고 덜 찌면 식감이 거치고 수분이 안 맞으면 뻣뻣하거나 질척거려. 그래서 떡 맛은 단순히 망개잎으로 싸면 끝 이게 아니고 찹쌀, 팥, 향, 수분감의 균형 게임인 거야. 내가 보기에 진짜 맛있는 망개떡은 먹는 순서도 있다. 자, 일단 손에 쥔다. 쥐는 신용을 해봐. 잎을 벗긴다. 벗기는 상상을 해봐. 그 순간 향이 딱 올라와. 망개잎 향. 냄새 좋다. 그리고 한 입 딱 베어 물면 쫀득한 찹쌀이 먼저 오고 뒤에 팥앙금의 달고 고소한 맛이 오는 거지. 마지막에는 은은하게 잎향이 남는 거야. 이게 잘 맞으면 그냥 찹쌀떡보다 기억에 훨씬 오래 남아. 그러니까 망개떡 맛을 결정하는 건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고 찹쌀의 식감, 팥앙금의 완성도, 망개잎 향, 찜의 밸런스 이 4가지가 다 같이 만드는 거야. 너무 수다스럽나? 아무튼 솔직히 망개떡 먹는 사람들 대부분이 현실은 이거지. 근데 보통은 한번 탁 맞고 먹어버리잖아. 향 맡고 좋다 한 입 투입 끝 이런 식으로. 근데 전통이고 철학이고 여태까지 말한 거 다 필요 없어. 맛있다. 맛있으면은 그냥 순삭이야. 진짜 결론. 망개떡이 왜 망개떡이냐. 망개 이파리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망개 이파리를 기억해 오늘. 그리고 망개떡 맛은 무엇이 결정한다? 팥앙금이 결정한다. 원래는 찹쌀떡이니까. 전통은 팥 찹쌀떡. 그리고 그 후손들이 요즘에는 많아.
딸기 샤인머스켓, 블루베리 크림치즈 흑임자, 만개떡들이지. 내가 지금 이번에 먹는 만개떡은 왜 딸기가 맛없어. 떠떠떠 떠드냐.